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이 사건들의 불씨가 지금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이어서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도 나서가지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조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게 사실 또 공수처나 이런 논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관련해갖고요. 국회 사법개혁특위 여당 간사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연결해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백혜련 의원입니다. 예, 백 의원님.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도 뭔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고소가 됐었고요. 그것이 무혐의 처리되면서 법원의 재정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재정 신청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재정 신청은 이제 고소인이 검찰에 고소를 했는데 그것이 무혐의 됐을 경우에 법원에 구제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고소인이 법원에 한마디로 구제 신청을 한 거죠. 네. 그런데 그것도 검찰과 똑같은 이유로 증거 부족, 더 이상 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똑같이 기각이 됐습니다. 아, 예. 그런데 그 기각된 시점이 또 묘하게 그 양승태 사법부가 이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와 어떤 이렇게 딜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또 임종원 차장이 청와대를 드나들고 그래서 이 사건도 그것과 관련해서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점이 2015년이죠. 지금 말씀하신 그 재정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기각이 된 게요. 예. 그러니까 이 김학의 전 차관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고소를 한데 사실 이게 2013년이라 2015년이니까 다시 고소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2013년에서 무혐의가 나고 고소를 했는데 검찰이 또 무혐의를 했고 무혐의 판정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는데 그것마저 기각이 됐다. 근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 사법농단 이게 한참 벌어질 때 일이었다. 네. 청와대와 법원이 뭔가 교류를 하고 있었을 때 부적절한 교류를. 이 부분이 조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지금은 일단은 그 있는 사건 기록부터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일부분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과거사위원회에서 부실 수사 부분들, 증거의 누락 이런 부분들을 지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누락된 그런 상실 없어진 증거들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 요새는 성접대가 아니라 성폭행 의혹 사건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 사건에 법원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경찰청장이 그 국회에 나와서 그 동영상 속의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것을 감정 없이도 육안으로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진술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의혹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관련된 내용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야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의 철저한 조사 지시하고 이제 재수사를 지금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첫 번째는 공소시효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대통령이 이렇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하나하나 다 얘기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공소시효 문제가 제가 볼 땐 수사에서는 제일 걸림돌이라고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는 진상조사에 있어서 그 사건만이 아니라 그 유착관계 문제, 그다음에 부실 수사의 문제가 더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보이고요. 이제 국민들의 의혹이 이 사건의 진실 구명, 사건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 자체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문제는 별도로 하고 어제 법무부 장관이 말했지만 진상 규명 이것의 핵심의 방점이 찍혀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난다면 즉각적으로 수사를 전환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계속 그 장자연 사건 같은 경우는 국민 청원이 엄청 60만 넘어섰고요. 국민들의 이제
이런 의혹 규명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나 이렇게 예. 봅니다.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백 의원님도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검찰이 그럼 진상규명기관이냐, 수사기관 아니냐, 수사를 해야지 진상규명을 하는 게 맞나, 뭐 이런 또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그 김학의 사건이나 장자연 사건 같은 경우는요. 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예. 과거사위원회에서 지금 일종의 조사를 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그래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한 것이 진상규명이고 예.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수사로 진행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한 예. 것입니다. 이번 만약에 조사도 그렇고 실제로 막 재수사가 이어진다면은 이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될까 이게 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계속 그 황교안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 당시 법무부 장관 그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기까지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네. 만약에 곽상도 의원이나 황교안 대표의 혐의점도 드러나면 당연히 수사를 돼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것이 이제 황교안 대표나 곽상도 의원도 자유로울 수 없는 점이 예. 그때 하여튼 김학의 전 차관이 검증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네. 그리고 그 사건이 수사가 되게 되면은 네. 항상 법무부 장관에게 그러는 중요 사건은 정보 보고 형태로 보고가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검찰과 법무부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네. 한몸통지기로 움직이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조사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사개특위 얘기를 할게요. 지금 서로 지금 대화를 한 이런 사건들이 사개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공수처 도입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들의 18, 그러니까 뭐 네. 5명 중 4명이 찬성할 정도로 그렇게 높은 찬성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께서 다 그런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그때 있었다면 네. 이 장자연 사건이나 김학의 사건 같은 것이 이렇게 수사되고 묻혔을까? 이런 분명 생각들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네. 공수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우리 정치권에서는 그런 국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열심히 또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다른 정당들,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이쪽하고는 어떻게 조율이 끝난 겁니까? 공수처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네. 갑자기 그 패스트 트랙으로 인해서 예. 아주 국면이 지금 전환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동안 사개특위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많은 합의가 좀 이루어졌지만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원초적으로 네. 자유한국당에서 반대를 해서 논의가 거의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선거법과 관련해서 이 패스트 트랙으로 같이 할 법안으로 공수처와 그리고 이 수사권 조정 법안을 함께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바른미래당과 함께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된 건 아니고요. 그렇죠. 아직 어제 이제 어떻게 보면 바미당의 예. 그 법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네. 검토하고 다시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새로 갖고 온 안은 기존에 민주당에서 내놓은 안하고 어떻게 많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큰 부분에서 다른 부분은 없고요. 예. 그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이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예. 직접 수사 축소, 그리고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법의 마련,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뭐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는 다 같이 동의하는 바이고요. 예. 직접 수사의 범위를 규정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충분히 조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 도입 이런 거는 패스트 트랙으로 간다라고 뭐 확정된 건 아니죠? 아직은? 지금 확정은 된 상태인데요.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원내대표들께서 이제 합의된 네. 사항은
맞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그 바미당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 당내에서 네. 서로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좀 정리가 되느냐 좀 그런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네, 원내대표들끼리는 합의가 네. 됐어도 이 사개특위 내에서도 좀 합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개특위 내에서요, 예. 그 원내대표들끼리 확인이 되고 당론으로 각 당에서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예예. 지금 패스트 트랙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인원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개특위 내에서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논리 중에 하나가 이 옥상옥이다라는 얘기는 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공수처가 네. 그동안 정말로 이 장자연 사건이나 김학의 사건에서도 보듯이 네. 이 검찰이 직접 개입이 됐다든지 경찰이 개입이 됐다든지 예. 이런 당사자들이 개입할 때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것, 또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가장 네.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독립성을 가진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것이 그동안 십몇 년간 같이 논의되고 진행되어 왔던 부분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는 다르게 검찰이 할 수 없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동안 공수처 논의가 되었던 것이고요. 예. 이것은 검찰과 함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또한 실천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옥상옥 기관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건데요.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수처를 가지게 되면은 안 그래도 청와대가 갖고 있는 칼들이 많은데 그중에 뭐 검찰이라는 칼도 있고 경찰이라는 칼도 있는데 더 큰 칼을 안겨주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보완이 되는 거죠? 먼저 이 정부 들어와서 네. 검찰이나 경찰이 과연 정부의 칼이었나 이거 질문부터 아, 저는 하고 싶고요. 예. 굉장히 뭐 양쪽 다 가리지 않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수사를 음,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네. 경찰이든 검찰이든요. 예. 그리고 지금 공수처에 그러니까 그 공수처가 정부의 칼이 될 것이라는 것은 예. 공수처장이 네. 한마디로 그 정부의 입김이 통할 수 예, 있는 예. 사람이 임명이 되어서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예, 그 그게 핵심이겠죠. 예. 자유한국당의 주장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공수처장의 임명 방식을 보면은요, 가장 정치 중립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게 돼 있고 또 국회의장이 예. 그것을 또 대통령께 하고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이지 실제로 처장 임명이 실질적으로 음.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굉장히 정치적 중립적으로 되어 있는 예. 방향이고요. 오히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법적인 방법으로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는 예. 정치 집단이 있다면 오히려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공수처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